오늘은 2014년 1월 24일이죠. 매일 아침에 1시간 정도 그 책 읽기 낭독을 했죠. 근데 어제는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출근 시간이 지나서 사무실에 앉아서 해보려고 노력했더니 잘 안 돼. 그래서 새벽 일어나서 기본적인 일 세수하고 정리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낭독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낭독을 하지 않고 지나간 하루는 좀 더 힘이 들어요. 낭독을 한다는 것은 그 감각개발 훈련으로 그 자기가 책을 정확하게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고 그 소리를 귀로 듣는 훈련입니다. 지금까지 그 살아오면서 자기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죠. 남의 소리 듣고 남의 얘기 듣느라고 세상의 기준을 남에게 두었어요. 그래서 남이 어떻게 말하는지 판단하는지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자기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알지 못하는 만큼 인생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뭔지 또 그 필요한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봄 96 대원 정강 무심을 사라면 일심은 생이다. 무심한 가운데 일심이면 생사가 이리에다. 생이면서 사이고 사이면서 생이다. 그러므로 무에 자제하다. 깨어있음과 꿈이 각기 분리되지 않고 한자리에서 하나로 어우러져 무국이면서 음양이 조화로운 태극이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려고 하지 않고 깨어있음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선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악을 경계하지도 않아. 어떤 행위에도 심판받지 않고 죄도 없고 상도 없고 벌도 없다. 이러한 경지에서는 아무렇게나 하여도 창조가 이루어지고 덕이 되고 사랑이 된다. 선악을 초월하고 명암을 초월하고 시비장단을 초월하고 유무를 초월하여 살신성인한다. 그때는 이러한 경지를 아는가? 봄 97 태극기.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인데 태극기가 무엇을 상징한 것인지 아직껏 배운 바도 없고 물어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태극기의 비밀을 아는 국민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오늘은 봄나라식으로 태극기에 대해서 말한다. 둥근 원은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한 진리의 모습이다. 유교의 표현으로 말하면 무국절이다. 선적으로 말하면 대무심자리다. 도교식으로 말하면 무시무종을 나타낸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다. 다음으로 원 안에 양의가 태극으로 둘이면서 하나로 조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기독교로 말하면 천사와 악마가, 불교로 말하면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이치다. 그러므로 태극은 대소유무 선악 및 주 12장단이 분명히 다르면서 묘하게 하나로 조화 통일된 모습을 도형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기까지가 진리의 핵심인데
하늘과 땅이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물과 불이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그림을 밖으로 내 구석에 그려놓은 까닭은 무엇인가? 제로에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에서 둘이 나오는 일을 끊임없이 하여 천지를 창조하고 물기운 불기운으로 천지를 운행하는 이치를 남김없이 다 드러내고 있다. 진리를 상징한 국기를 쓰는 국가는 지구상의 우리나라뿐이다. 그러니 어찌 전 인류를 구할 대도정법이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봄 98 일심의 운영, 일심의 힘 얻으면 한 법에도 매이지 않은 무심을 보존한다. 일심의 힘 얻어야 분열의 제동을 가하여 현재심과 과거심으로 분열되지 않아 선악 이분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 심판과 재벌로부터 자유롭다. 일심의 힘 얻어야 현재심과 미래심으로 분열되지 않아 불안 공포에 떨어지지 않고 따지고 싸우는 일이 없어 평화롭고 행복하다. 또한 공간적으로 분열을 일으키지 않아 우주 만유를 몽땅 들여놓아 우주의 주인이다. 무한한 우주 가운데 일심으로 걷어잡아 만물을 살리기 위해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에너지를 발산하여 한 생각을 내고드리는 방출과 해수작용을 통해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화육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우주의 살림살이를 행한다. 그러므로 일심으로 선악의 분열을 방지하는 한편 일심의 운용을 통하여 선악의 분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일심의 두 가지 권능이다. 마치 자동차를 운전할 때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고 엑셀을 밟아 가속하는 이치와 같다. 봄 99 증득 마음을 비워 무심이 되어 무심을 깨달으면 무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선악 이분법이나 관습법이나 고정관념 등의 집단의식에 사로잡혀 그 법을 따르는 한 아직 무심을 증득한 것이 아니다. 무심을 증득하려면 어떤 한 법에도 매여서는 안 된다. 어떤 결론이나 신조나 윤리도덕이나 한 법도 마음에 담아두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집단의식을 타파하여야 한다. 그래야 무심을 증득하여 법의 노예를 면하고 죄와 벌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불안공포에 떨지 않고 대립갈등 투쟁하지 않는다. 무심을 증득하여야 법 없이 산다. 법 없이 살아야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대자유인이다. 일심을 증득하기 위해서는 몸의 아픔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실험과 탐험을 행하여 견디기 어려운 아픔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증하여야 아픔에 대한 거부와 저항을 통한 조건반사를 하지 않게 되어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연함이 생기고 몸의 조복을 받아 몸을 놓아버리는 명신을 상부한 몸의 주인이 된다. 그리하여 무한하고 영원한 범의 힘을 믿어 한 생각으로 범의 진인 막강한 힘을 제한하거나 한계를 짓지 않아 범의 진인 잠재적인 초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의통의 능력도 구사한다. 또한 마음이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하여 무심을 통하여 죽음이 무엇임을 알기 위해 죽음을 겁내지 않아 목숨을 걸고 헌신적으로 일에 임하여 성공을 거둔다. 그러므로 봄으로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며 순간순간 목숨을 걸고 죽음을 선택하면 크게 살아난다는 사실을 실험과 탐험을 통하여 하나하나 행하여 일심의 힘을 자증하고 증득하여 당당하게 자신만만해짐으로써 무한하고 영원한 범의 힘을 얻어 초능력을 부리고 쓰는 초인이 된다. 그것은 마치 애벌레가 나방으로 달바꿈하여 하늘을 나는 것과 같다. 봄배 칼을 까는 까닭은 무엇인가? 칼을 연마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날이 무디어져서 날을 세워 날카롭게 하기 위함이다. 칼은 평소에 갈아야 칼을 제대로 쓴다. 칼은 무엇인가? 감각을 예리하게 하여야 하고 생각을 예리하게 하여야 한다. 감각과 생각의 칼이 양면인 셈이다. 그리고 아무리 칼이 잘 들어도 그 대상에 따라 칼을 쓰는 기술이 다르므로 미리 연습하고 준비하여야 용처에 따라 제대로 쓸 수 있다. 감각은 시각, 청각이 가장 으뜸가는 감각이다. 그러므로 둘러보고 자세히 살피는 연습을 일상생활 가운데 부지기수로 연마하여 눈썰미를 길러야 하고 어떤 소리도 동요하지 않고 듣는 연습을 부지기수로 하여 못 들을 말이 없고 못할 말이 없는 데까지 이르도록 연마해야 한다. 또한 수시로 자문자답을 통하여 미진한 개념을 정리하고 성리를 연마하는 한편 도반들과 불꽃 튀는 탁말을 하여야 하고 자기의 감각, 감상을 글로 쓰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여야 생각과 말과 글이 가진해지면서 칼을 갈고 칼을 쓰는 실력이 향상된다. 그래야 물을 붓고 불을 지피어 살림을 살릴 일품 요리를 만들어 한상 차려줄 수 있고 밤에 군부를 지피어 몸을 따뜻하고 안타게 만들어줄 수 있다. 봄 110 한골 탈퇴. 몸돌아봄을 통하여 몸으로부터 벗어나 몸 동작이나 몸의 컨디션을 대중잡게 되면 몸과 생각의 갈라치기가 가능하여 몸종의 신세를 면하고 바라봄이 주인으로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되면 개가 사람을 따르듯 몸이 봄을 따르게 되어 몸에 들어갔던 힘이 빠져 몸이 가벼워지고 기혈의 순환이 왕성해져 몸이 따뜻해지고 몸이 찌릿찌릿하면서 고주파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되면 눈으로 사물을 보거나 귀로 소리를 듣거나 혀로 음식을 맛보거나 감각 감상으로 가슴에 감동이 일어나면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는 현상이 생기면서 몸에서 풍운조화가 일어나 몸은 활기와 생기로 넘치고 나이에 구분 없는 피 끓는 청춘이 되어 이른바 회춘이다. 이렇게 되면 몸에 쌓이고 막혔던 카르마가 녹아 경혈이나 신경계통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서 몸의 기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환골 탈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권태나 피로감도 없어지고 잠자는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는 막강한 정력의 소유자가 되고 초능력의 소유자로 탈바꿈 한다. 봄을 증득하여 생각에 이끌리지 않고 생각을 다스리는 봄의 막강한 힘으로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며 산다. 드디어 수신이 되어 제가와 지국 평천하의 길을 간다. 봄백이 무엇이 잘못인가? 봄에는 잘잘못이 없다. 봄에는 선악이 없다. 그러나 잘못이 있다면 한마디로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말인가? 생활 가운데 늘 봄을 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정신을 지속적으로 차리지 못하여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을 오롯하게 보존하지 못하고 흐트러뜨린 것이 잘못이다. 생각의 주인인 봄을 항상 보존하고 지속시키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다. 늘 봄을 못하는 것이 잘못이다. 티끌모아 태산이다. 천근 만금도 한 푼 두 푼 모으고 모아 이루어진다. 흐트러지는 정신을 끊임없이 모으고 모으는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얼간이가 되고 정신 나간 사람이 된다. 한순간이라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분열을 거듭하여 봄빛을 가리거나 덮어 빛이 차단되고 에너지가 흐르지 못하여 어리석어지고 냉랭해지고 위축되어 아프고 우기시침해지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병이 생기고 생각의 분열로 12분열에 떨어져 지옥고를 겪는다. 사람이 태어난 것은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함이다.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해서는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을 거쳐 본격 돌아봄으로 정신을 차려 바라봄, 늘봄으로 무심한 가운데 일심을 만들어가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 깨끗하고 밝으며 따뜻하고 힘차 살맛이 난다. 이것이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걸어가지면 안 되는 태도이며 숙명이요 필연이다. 봄백삼 초능력을 발휘하는 누리의 주인되자. 봄이 초능력이고 정신능력이 초능력이다. 봄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늙지 않고 죽지 않으며 어디에 가고 싶거나 누군가 보고 싶어 공간적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 여여부동하다. 그러므로 밤이 온다고 반드시 자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낮이 온다고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법에 끄달리면 초능력은 발현되지 않는다. 봄은 천지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무한하고 영원한 빛이요 에너지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 일심의 힘 증득하면 애벌레가 나방이 되는 것처럼 범부가 초인이 된다. 그러므로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일심의 변동이 없어야 초능력이 나온다. 천지 만물을 다 소유하고 있으므로 제 생명리에 애착 탐착이 생기면 쪼그라들고 우매해져 초능력은 달아나고 만다. 몸을 놓고 마음을 비워 소화가 죽어야 무한하고 영원하며 전지전능한 대야의 힘, 일심의 힘, 초능력이 발동한다. 이 힘이 발동하고 작용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끊임없이 방출하고 해소하여 순환시킴으로 끊임없이 샘솟는 힘이 무한하고 영원한 늘봄의 힘, 정신 차림의 힘, 일심의 힘, 초능력이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질 수 있고 손해볼 각오가 되어야 어마어마한 힘으로 살아나는 초능력이 나온다. 초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자연을 다스리고 동식물을 다스리고 귀신을 다스리고 병고를 다스리고 재앙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려 봄나라를 건설한다. 초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인간은 덜된 인간이요 못된 인간이다. 늘봄의 생활을 통해 맑히고 밝히고 달구어 사랑의 능력, 초능력을 갖춘 누리의 주인 되자. 봄백사 티끌무와 태산, 티끌무와 태산이여 대해장강도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모인 것이고 천금 만금도 한 푼 두 푼 모아 이루어지는 이치다. 드러나 보이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것의 그림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의 실상이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정신이나 보이는 물질 현상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므로 다 같은 이치로 돌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이는 것을 모으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나 보이지 않는 정신을 흐트러지지 않게 끊임없이 모으면 무한의 공간에 꽉 들어차 호연지기가 되고 뭉치고 뭉쳐 일심에 막강한 힘 얻으면 되지 않을 일이 없으며 늙지 않고 죽지 않아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돈은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모을 줄 아나 돈의 실상이요 진짜 돈인 정신 도를 대단하게 여기고 아끼고 모을 줄 모른다. 그래서 발심이 안 되고 정신력이 약하고 늘봄이 되지 않고 일심이 되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음을 잡지 못한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으며 뺏길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불에 타 없어질 수도 있으나 정신을 차리고 모아 일심에 힘 얻고
신통력 얻으면 천만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의 자주력을 얻어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고 불에 타지도 않아 쓰고 써도 다함이 없는 여의 보호주다. 그러므로 사람이 행해야 할 가장 중대한 일이 정신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모으고 모으며 뭉치고 뭉쳐 정신을 차리며 사는 일이다. 정신을 차리고 사는 구체적인 삶이 바로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이요 오직봄, 그냥봄, 온통봄이다. 봄 패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더도를 플러스이고 양이라면 덜도는 마이너스이고 음이다. 그러므로 말고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제로 한가위다. 안으로 맑고 밝은 텅 빈 바탕이 있어 밖으로 현상으로 하나가 두둥실 떠올라 한가위다. 피땀 흘려 지은 농사 추수하니 흐뭇하고 배부르니 중추가질 한가위로다. 봄 백육 진정한 초능력. 초능력은 몸과 마음의 주인인 봄의 능력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타고난 봄의 힘 초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으로 만든 법에 매이고 구속되기 때문이다. 봄은 과학에서 말하는 자연법은 물론 인간이 만든 일체의 법으로부터 지배받거나 구속당하지 않는다. 본심 본토양 자성 광명 봄빛은 더 이상 안이 없어 우주의 중앙에 자리잡아 사방 팔방 시방으로 넘쳐나고 뻗어나가고 차고 나가는 막강한 힘으로 어떤 법도 어떤 장벽도 어떤 난관도 어떤 무기로도 이 빛을 가로막거나 가둘 수 없다. 그러므로 봄은 처음부터 자유다. 봄은 비침으로 어두움을 밝혀주는 지혜이고 봄은 열기인지라 봄의 힘을 얻은 사람을 만나기만 하여도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따뜻해져 몸과 마음의 병이 치유된다. 진정한 초능력이 행사되는 곳에는 에너지를 주어도 주는 자가 없고 에너지를 받아도 받는 자가 없다. 그래서 주고받음이 없이 주고받는 것이 초능력이다. 중생 제도는 초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는 자의식이 있는 곳에 초능력은 소실된다. 초능력을 발동시키려면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면 된다. 초능력이 행사되는 곳에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다. 그러므로 몸이 공중부양을 한다거나 날아다니려고 하거나 이산도수한다거나 기적 이삿을 꿈꾸는 것은 진정한 신통력이 아니다. 진정한 신통력은 생각이나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봄의 힘으로 몸과 마음의 병을 다스리고 어리석음과 미신을 타파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즉시 긍정적으로 돌리고 사용하는 능력이다. 누구나 부정적인 생각을 내는 데는 초능력이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릴 수 있어야 진정 초능력이다. 초능력을 얻어야 아픔을 두려워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언제나 죽을 수 있고 질 수 있고 손해볼 수 있어. 바로 살아나고 바로 이기고 바로 이익을 본다. 그러나 그러한 흔적 자체가 없으니 진정한 신통력이다. 봄 107 한길 사람 속을 아는 기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한길 사람 속 알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람을 모양이나 음성으로 아는 것은 껍데기를 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을 알려면 의식 수준으로 알아야 한다. 의식 수준을 아는 방법은 얼마나 밝으냐, 얼마나 뜨거우냐, 얼마나 뭉치는 힘이 있느냐를 보면 안다. 어두운 사람보다 밝은 사람이, 냉랭한 사람보다 뜨거운 사람이, 흐트러진 사람보다 깨어있는 사람이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다.
달리 말하면 얼마나 감각이 열려있느냐, 얼마나 에너지가 있느냐, 얼마나 생각을 돌리는 힘이 있느냐를 꿰뚫어 보는 것이 한길 사람 속을 아는 기준이다. 오늘은 어디있지? 안성에 서류를 다 보내줘야겠어요. 양독세를 신고하는데 필요한 서류죠. 오늘 해야 될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노암동 한일아파트 아래쪽에 집, 이 집에 이제 잔금이죠. 2시에 잔금을 쳐야 될 것 같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원영래 법무사에서 오기로 한 거고, 그쪽에서 이제 대출 은행에서 원영래 법무사에게 관련 매매계약 관련 정보를 주었던 것 같고, 아마 그쪽하고 거래하고 일하는 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오늘의 중요한 일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저쪽 홍제동에 있는 땅, 그게 이제 한 360평 되는 거, 그 땅에 대해서 시청에 가서 그 땅이 왜 그렇게 소유권이 개인에게 넘겨지면서 그 땅이 맹지가 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알아봐야겠습니다. 혹시 공무원이 그런 일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또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보면은 어떤 땅을 맹지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있었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또 이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시 시에서 이 땅을 살 생각은 없을까 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오늘은 108 팽창과 수축, 과학에서 말하는 우주는 팽창일로 있다고 한다. 일리 있는 말이다. 우리의 본심 본태양 봄의 힘을 느껴보면 중태적인 면뿐만 아니라 동태적인 면도 느껴진다. 고유하고 부당하다는 면에서 보면 중태적이고, 사방팔방 십방으로 햇살처럼 뻗어나가고 차고나가고 퍼져나간다는 점 면에서 보면 동태적이다. 그렇게 쉬지 않고 북을 치고 종을 쳐 울려 퍼지니 어찌 우주가 팽창하지 않는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정태적인 면에서 보면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고 희미하고 힘이 다하여 오그라들어 수축되면서 흔적도 없으니 어찌 우주가 수축하지 않는다고 하겠는가. 우주는 팽창과 수축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살림살이를 한다. 무한대로 뻗어나가 공간을 개척하려는 원심력과 이에 맞서 안으로 잡아당겨 원점으로 돌려놓으려는 구심력의 조화와 균형으로 우주는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알고 행하는 자가 봄이요 우주요 나다. 알고 보니 팽창과 수축, 방출과 횟수는 동과 정처럼 둘이 아닌 하나의 작용일 뿐이다. 그러므로 정중동, 동중정이 맞고 정중동, 동중종은 그러다. 고요하기만 하면 못 쓴다. 고요한 가운데 둘러보고 귀 기울이고 느껴보고 발견하고 새로워지고 움직이는 맛이 어우러져야 생기가 돌고 활기가 돌아 살맛이 나고 살판이 난다. 봄 109 증득에 이르는 3단계. 봄 공부의 증득의 과정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깨달음이고, 둘째는 성리 연마이고, 셋째는 증득이다. 깨달음은 대각을 말하며, 대각은 후련히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를 감각해 봅니다. 달리 말하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감각이 활짝 열리는 정신 차려봅니다. 이렇게 깨닫고 보면 깨달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늘상 같이 있어 떨어져 본 적이 없지만 스스로 거부하고 저항하고 무시하고 깨닫지 못하였다. 단박 깨닫고 보면 세수할 때 코 만지기보다 쉽다는 것이 옳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 깨달음보다 더 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성리연말한 정신 차려봄 깨달음 그 자체에 대하여 하나하나 그 모양과 색깔과 크기와 기능을 이모저모 탐사하고 감상하면서 실제로 보고한 것을 어느 문자로 표현해 봅니다. 증득이란 이렇게 깨달아 승리에 달통하여도 몸과 마음을 실제로 다스리는 범의 힘을 얻어야 한다. 증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경계 가운데 마음을 밝히고 몸을 달구는 연습을 부지기수로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힘과 기술을 얻어 백전백승하여 일심의 힘을 증득하여야 서로 맞서는 두 개의 에너지를 서로 화합하는 하나의 에너지로 한 점 찍어 돌려 하나의 원을 완성하는 운행의 능력을 얻어 드디어 해춘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 다시 봄이 오니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고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새가 오니 회춘이다. 늘 봅니다. 이제 뭐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거나 이제 그렇죠. 그런데 책 읽으면 겨우 1시간인데 그 1시간을 딱 앉아서 책을 읽지 못하고 그 중간에 다른 생각, 뭐 오늘 일할 생각을 했다든가 아까 했었죠. 오늘 일 중요한 거 3가지가 뭐였죠? 잠금 치는 거 하나하고 홍제동 땅 시청의 지적관이나 이런 시청에 가서 이 땅의 내력을 이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더라. 또 이천에 계약 관련 서류를 보내주는 겁니다. 생각나면 즉시, 생각나면이 아니고 즉시 그 일을 처리해 주어야 나중에 부담이 없는데 즉시 일을 하지 않고 두었다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책 읽는 것도 지금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또 뭐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은 것도 일단은 책을 다 읽고 마시기로 해야 된다. 지금 일어나서 커피를 끓이고 마시고 찾고 다니면 한 2-3분 지나가. 2-3분 지나가면 책 읽는 리듬이 깨지잖아요. 원백십 태극기에 대한 감각, 감상. 태극기는 순백의 바탕의 진리를 몰록 깨달아봄, 감각해봄을 대뜸 하나의 원으로 형성한 것이고, 이론상의 구조와 힘과 원료 돌아감을 바라봄으로 포착하여 상극의 음행이 상생의 음양으로 저와 통일되는 성리를 원안에 태극으로 그려놓음으로써 깨달음에서 온 원과 성리연마에서 온 태극을 센터에 그렸다. 태극의 윗부분인 붉은색은 치솟아오르는 양을 나타내고 아랫부분인 붉은색은 가라앉은 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외곽 내귀퉁이의 곤, 감리, 천지, 수화를 대각선으로 그려 제로이면서 하나인 원의 자리에서 양이 생기고 천지 만물이 순차적으로 벌어지는 진리의 모습을 도면으로 나타내고 있다. 천은 정양으로 양이 세계 고치는 정음으로 음이 세계다. 수는 양쪽 음이 양을 머금은 것이고 화는 양쪽 음이 양이 음을 머금은 것으로 도용으로 나타내고 있다.
수화의 기운으로 빛과 열기를 끊임없이 방출하고 해소하여 돌리고 돌려 천지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진리의 모습을 도면으로 완성한 것이 태극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극기를 통하여 물로 깨달아 이치를 드러내고 몸을 달구고 마음을 밝혀 일심을 부리고 쓰는 봄의 힘을 증득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알고 행하는 것은 오로지 봄의 힘이기 때문이다. 봄 110일 한 바퀴 돌아 제자리에 오면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 돌아봄, 바라봄, 늘봄을 하는 동안 오직 봄, 그냥 봄, 온통 봄이 체질화된다.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힘이 뻗친다. 여기서는 닦는 것도 비추는 것도 없다. 어떤 의도성이나 유의성이 없다. 그냥 그대로 마치 공부하기 전처럼 그렇게 산다. 그렇게 나오는 대로 산다.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도 법도에 맞고 절도에 맞으니 묘하다. 자기를 괴롭히는 줄도 모르고 괴롭히며 살다가 뚝 끊어져 어떤 경계 가운데서도 다시는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알므로 인한 자기사랑이다. 자기를 알므로 모두를 안다. 자기를 사랑하며 모두를 사랑합니다. 무생물, 생물 구분할 것이 없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존재한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한 생각조차 제도할 중생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도할 중생이 없다. 구름을 제도하겠는가, 바위를 제도하겠는가, 나무를 제도하겠는가, 짐승을 제도하겠는가, 자식을 제도하겠는가. 그것은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존재한다. 내 안에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천하를 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 중생조차 제도할 중생이 없다. 한 바퀴 돌아 제자리에 오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된 가운데 바람이 불면 물결이 치듯 인연 따라 그렇게 산다. 나의 뜻이 아니고 하늘의 뜻에 따라 산다. 봄 110이 그대도 지금 그러하십니까? 항상 나의 몸과 마음을 지켜보는 눈, 바라보며 눈, 늘 보며 눈, 제3의 눈 뜨셨지요. 그렇다면 항상 광명으로 빛나겠지요. 그렇다면 항상 열정과 정감과 에너지로 넘쳐나겠지요. 그렇다면 온냉, 명암, 수화의 기운이 태극을 이루면서 꽉 차고 알맞아 하나로 원으로 조화롭게 흘러넘쳐 무궁하게 돌아도 돈바가 없습니다. 그대도 지금 그러하십니까? 봄 113 마음 돌아봄 공부의 핵심. 속이 상하였다가 속이 풀리기까지 그렇게 제자리에 돌아오는데 처음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과정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돌아봄하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소 쉬워지고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차츰 줄어듭니다. 그렇게 부지기수로 하면 기분 나쁘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은 것이 동시에 존재하게 됨을 깨달을 날이 옵니다. 그것이 태극과 같이 음양이 각기 존재하면서도 하나의 원으로 조화 통일됩니다. 그것이 성리입니다. 그렇게 중단 없는 전진 하시기 바랍니다.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 나아오면 깨달음도 멀지 않습니다. 아파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상을 길러가야 합니다.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면서 해나가는 공부가 봄 공부입니다. 봄 114 지금 여기 사는 사람은 지나간 것 가지고 기억을 되살려 따지고 싸우지 않는다. 싸우다가도 그 대상과 사안이 계속 지나가는지라 더 이상 보이지도 기억나지도 않아 싸움이 그친다. 그러므로 1분 1초 전이라도 과거이므로 의식의 스크린에 머물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다.
의식의 스크린에 보이는 것은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들인지라 방금 전이라도 과거이기는 마찬가지다. 지금 여기가 뿌리 내리면 따지고 분석하고 싸우다가도 저절로 그친다. 불안 공포가 와도 그때뿐 어느 사이에 뚝 무너져 버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희노애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져 간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그런 사실을 모조리 아는 범뿐이다. 점을 찍어 크게 한 바퀴 원을 그려 제자리에 돌아오면 봄의 힘으로 살게 되어 희노애락 가운데 있으면서도 조금도 구애되거나 다치지 않는다. 봄 115 작은 것에서 오는 기쁨. 사람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아주 작은 데서 오는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일상의 나날은 권태로워지고 초라해지고 심심해진다. 봄의 힘으로 살지 못하고 생각의 힘으로 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감각이 우둔하기 때문이다. 생각이 감각의 하늘을 온통 덮어 감각이 무뎌져 섬세하지 못하고 예민하지 못하여 눈앞에 보이고 들리고 느낌으로 다가오는 아주 작고 은밀한 삶의 기쁨을 모르고 산다. 언제 어디서나 널려있는 또 중요한 일 하나 있구나. 이쪽에 그 대호 빌라, 대호 빌라 이거 이건 진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다 써. 대호 교차로에다 광고하는 거다. 그것도 4,900만 원에 정확하게 해놓은 거. 이 광고를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것도 잊어버리지 않기로 하려면 공부하기 싫으니까 별 생각이 다 나네. 아니 이건 중요한 거지. 생각이 감각의 하늘을 온통 덮어 감각이 무뎌져 섬세하지 못하고 예민하지 못하여 눈앞에 보이고 들리고 느낌으로 다가오는 아주 작고 은밀한 삶의 기쁨을 모르고 산다. 언제 어디에나 널려있는 지천에 깔린 기쁨을 주워 담는 것은 감각이다. 감각이 개발되지 못하여 생각으로 즐거움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대어를 낚으려고 한다. 작은 기쁨을 모르고 어찌 큰 기쁨을 알겠는가. 작다 크다는 생각으로 헤아립니다. 기쁨은 오직 감각으로 느껴봅니다. 사람들은 일상의 작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여 권태롭고 기운이 없고 몸에 식어지고 아프다. 그래서 한꺼번에 1억 천금을 얻으려고 노린다. 술이나 마약이나 게임이나 환락에 매어 달리지만 언제 어디서나 즉각 맛보는 존재의 기쁨을 모르는 한 잠시 잠깐의 쾌락은 다시금 사라지고 허전해지고 더욱 삭막해진다. 이 작고 은밀한 삶의 기쁨은 지금 여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돈도 필요하지 않고 당장 맛보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감각이 우둔하면 그림의 떡이다. 감각이 섬세하고 예리하여야 아주 작으면서도 아주 큰 삶의 기쁨을, 존재의 기쁨을 누린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 능한 사람이다. 작은 일을 할 줄 모르고 도외시하고 등한히 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하지 못한다. 일상적인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고 도외시하지 않고 그것과 마주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지경에 이를 줄 알아야 참으로 크고 작은 것이 없고 작은 것이 있고 없음이 무엇임을 안다. 본 106 심심함에 대처하는 두 가지 잘못된 길.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심심함에 대하여 대개 두 가지 방법을 택한다. 그 하나는 심심함의 고통을 피하여 공허하고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 놀이나 일에 빠져드는 세속적 방법이고,
또 하나는 아예 심심함조차 못 느낄 정도로 감각을 무뜨게 만드는 쪽으로 가는 수행의 방법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심심함에 대처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 게임이나 일에 빠져있는 동안은 심심함을 모른다. 그러나 빠져있는 게임이나 일을 그치게 되면 바로 심심해짐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머문다. 그러다 보면 비좁은 공간에 갇히 어둡고 답답하고 춥고 배고파 허기가 져 드러눕는다. 이것이 세속의 길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아예 감각을 기피하고 억누르고 나아가서 무뜨게 만들고 못쓰게 만들어 아예 심심함이나 공허함조차 느끼지 못하도록 극도로 감각이 우둔한 무기공에 빠지게 하여 병신을 만들고 목석과 같은 식물인간으로 퇴행시킨다. 이것이 잘못된 수행의 길이다. 심심함을 다스리는 올바른 방법은 심심함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맞아들이고 마주하여 심심함과 더불어 짝을 이루고 벗을 삼아 둘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늘범의 생활이다. 만물과 더불어 존재할 때 심심함은 사라지고 만물과 담을 쌓고 자기 홀로 고립될 때 심심해진다. 일상생활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감각을 열어 만물을 포용하고 만물과 소통을 하여야 심심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야 홀로 있으면서도 여럿이 더불어 있으며 더불어 있으면서도 홀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야 심심하면서도 심심하지 않아. 음량이 묘하게 짝을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 광대무량하고 무궁무진하다. 본 117 자기를 보듯 남을 보듯 자기를 보는 안목. 돌아봄 바라봄 공부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의 나를 알기 위함이다. 우리는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것도 자기의 추한 모습은 다 버리고 가장 좋은 모습만 기억하고 그것을 자기로 간주하고 자기라고 여긴다. 그것이 가짜요 허위다. 자기의 모습도 그렇고 자기의 생각도 그렇다. 천사에서 악마에 이르기까지 없는 것이 없는 자기의 모습이나 생각 중 어느 것이 진정 자기란 말인가? 그 모든 것이면서 그 모든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진면목은 무엇이란 말인가? 여기에서 자기라고 여기고 사는 자기의 이미지를 놓게 된다. 여기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해체된다. 여기에서 자기를 규정하는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져 나간다. 그리하여 마음을 비워봄하게 된다. 여기에서 봄을 깨달아 생각과 봄을 확실히 가름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남을 보듯 자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선다. 거짓과 허위의 탈을 벗고 진실의 눈을 뜨는 것이 황골탈퇴요 거듭남이다. 이렇게 되어야 건방지거나 교만함이 사라져 남을 흉보고 손가락질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되어야 진실하고 정직하여 겸손을 가장하지 않고 겸유함이 저절로 풍겨나온다. 이렇게 되어야 진실로 자기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야 진실로 자기를 제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야 남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봄 118 부스럼의 뿌리를 뽑았나요? 몸에 부스럼이 나면 고름이 생긴다. 대강 고름을 짜고 닦아내면 한동안 나은 것처럼 잠잠하지만 다시금 들고 일어나 아프고 붓고 덧난다. 그렇게 나은 듯 하다가도 자꾸만 재발되어 다시 덧나고 다시 고름이 생기는 까닭은 무엇인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뿌리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제거하기가 쉽지 않고 뽑아내는데 엄청 아프다. 그러므로 재발을 방지하려면 죽을 각오로 아파봄으로 뽑아야 한다.
그렇다면 마음의 부스럼인 번뇌, 망상, 거짓의 뿌리는 무엇일까? 에고이다, 아상이다, 자의식이다. 먼저 미화되고 부풀려진 자기 이미지를 범의 힘으로 녹여내든지 부수어버리든지 뽑아내어야 한다. 그렇게 설정된 내용을 풀어야 한다. 그렇게 부스럼의 근을 철저히 제거하지 않으면 도사리고 있다가 떡잎, 싹을 틔워 땅 위로 고개를 내민다. 하나는 우월감이라고 하는 떡잎으로, 또 하나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떡잎으로 부스럼이 생기고 번진다. 그대는 부스럼의 뿌리인 아상을 완전히 뽑아내셨나요? 지금 이 순간도 아상이라고 하는 근이 혹시 착상하거나 형성되는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시나요? 범 119 범공부의 수행 6단계. 범나라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글을 읽거나 범나라 책을 접하고 있고 스스로 범나라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거나 센터에 전화하거나 찾아오신 분들의 첫 번째 따뜻한 범입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접속하고 참여하시거나 수련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두 번째 법령으로 뜨거운 법입니다. 그리하여 책을 반복해서 읽는 재미를 느끼면서 범이 무엇임을 알아 범과 생각을 구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범나라 건설의 물심양면으로 떨쳐 나서는 한편 범과 생각이 서로 싸우며 자리다툼을 하면서 몸과 마음 돌아봄 수행이 생활 가운데 정착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로 열혈법림이고 본격 돌아봄을 통해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합일이 되어야 법림으로 탄생한 네 번째 단계로 합일법림이다. 여기에서 봄이 주인이 되어 감각과 생각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기 시작하여 일심으로 감각과 생각이 서로 상생하면서 성장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아상을 완전히 뿌리를 뽑고 같은 사안에 대하여 능소능대하고 자유자재하여 긍정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으로 볼 수도 있는 봄의 힘을 얻으면 다섯 번째 단계로 가이드범입니다. 마지막으로 봄을 완전히 중득하여 말을 하지 않아도 얼굴에 꽃이 피고 그 얼굴을 대하거나 이유를 보기만 하여도 저절로 가마를 줄 수 있고 입을 열어 말을 하기만 하여도 그 음성을 듣고도 개과천선시키는 힘을 발휘하는 여섯 번째 단계가 최고 법입니다. 봄 112, 120 본격 돌아봄 공부. 텅 비고 고요한 가운데 일심을 끊임없이 흐트러지지 않게 모으고 모으는 공부,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공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텅 비기도 어렵지만 거기에 안주하면 힘이 없어 흐트러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 텅 빈 자리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일심을 모으는 돌아봄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본격 돌아봄이요 용맹정진입니다. 그리하여 안과 박,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 허물어뜨려 진정한 합일법림으로 탄생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출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자장자입니다. 사람의 완성이요 삶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집중력과 추진력이 생기고 이해력, 포용력이 생기고 리더십이 생기고 정감이 생겨나고 호연지기가 생깁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냉정과 열정, 긍정과 부정의 자유자재한 만능, 만덕이 나옵니다. 자기가 자기를 탄생시키는 쾌거를 반드시 금생에 범나라에서 이루가시기 바랍니다. 하면 됩니다. 탄생의 기회를 잡았으니 뱀 생각의 유혹에 끌려 정신을 하나로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하여 다시금
몸 캄캄한 굴 속에 갇혔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천지만념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본격 돌아봄으로 정신을 모아 흐트러지지 않는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분열을 종식시키고 일심을 이루어 정신이 하나에 이르게 되어야 자기가 자기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합일법림입니다. 본 120이 아파보지 않고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아프지 않은 것만 좋아해 아픔을 싫어한다. 아파보지 않고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법님은 아픔을 싫어하지 않고 아픔을 맞아들여 아픔을 맛보기에 아프지 않는다. 뭔 말이야? 아프지 않고 아팠어. 맛을 보니까. 근데 책을 듣기만 하면 되지 뭐 이해할 필요 없지. 본 123 안 되는 것을 겪지 않고 어찌 되는 것에 도달하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되는 것만 좋아해 안 되는 것을 싫어한다. 안 되는 것을 겪지 않고 어찌 되는 것에 도달하겠는가? 그러므로 법님은 안 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안 되는 것을 늘 당연한 출발점으로 참음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 본 124 모르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모르는 것을 싫어하고 아는 것만을 좋아한다. 모르는 것이 없다면 안다고 할 것이 없다. 모르는 것이 있기에 아는 것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알기 위해서는 일단 모르는 것으로 돌아가 모르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 모르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마음을 텅 비워 일자무식 몰라봄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감성이 상호작용하여 감각, 감상이 이루어지면서 하나하나 핵심이 파악되고 모를 것이 없어 알아봄이 된다. 그러므로 알기 위해서는 모르기부터 해야 한다. 몰라봄이 먼저고 알아봄이 나중이다. 그리하여 몰라봄과 알아봄이 무궁무진하게 돌아가면서 향상 일로의 삶을 산다. 본 125 미움과 사랑. 미워하는 한 생각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찌 사랑하는 마음 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미움과 사랑은 관념적으로 보면 정반대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당겨주고 밀어주는 절친한 사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미움의 도움이 없이는 꽃이 피어날 수 없고 미움 역시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사랑과 미움 양변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면 어떨까? 그것은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봄이요 전체성이다. 봄에서 나오는 미움은 바로 사랑으로 돌아가는 미움이므로 미움이 아니다. 봄에서 나오는 미움은 그래서 사랑이다. 봄에서는 사랑과 미움이 각각이면서 하나다.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리는 듣는가? 귀로 잘 들어야지. 듣는 연습을 부지기수로 하다 보면 뭔 말인지 모르는 말이 알아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책을 읽는 낭독을 하는 거다. 본 126 죽어봄 살아봄이 죽음과 삶이다. 죽어보아야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살아보아야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은 싫어하고 삶만 좋아한다. 죽음을 싫어함으로 생전 죽어보지 못하고 생전 죽어보지 못함으로 죽음도 모르고 죽음을 모르니 삶도 모른다. 법님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고 삶이라는 것도 없다. 죽음이 없는 대신 죽어봄만 있으며 삶이 없는 대신 살아봄만 있다. 죽어봄, 살아봄 뿐이다. 본 127 부정과 긍정을 자유자재로 잡아돌리는 봄의 힘. 무엇을 일컬어 봄의 힘이라고 하는가? 봄이란 텅 빈 가운데 길러진 일심의 힘으로 정신이 우주에 이르러야 상반된 두 마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 돌릴 수 있다. 일심이라고 하는 축 지돌이가 바로서야 중심을 잡아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안다 모른다, 된다 안 된다, 아는 것을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여유주의를 거머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바르게 돌아간다. 그리하여 부정과 긍정이라는 양 극단의 마음을 잡아돌려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어느 방향으로라도 자유자재로 운전할 수 있다.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리려면 부정도 긍정도 아닌 일심으로 균형을 잡은 다음 따뜻한 기운을 잡아 써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리고, 긍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풀어지면 긍정적인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으로 즉시 돌려야 하는데, 이때는 차가운 기운 이성을 잡아 써서 자기의 허점과 허물을 남을 대하듯 비판적인 시각으로 예리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삼구원을 마치며 30년 만에 백운대를 오르다 9월 21일 금요 모임에 못 나갔다. 그동안 제3기 바라봄 수련의 기간 동안 약 50일 7주간에 걸쳐 매일 책을 쓰고 단독 면담하고 센터에 나가고 잠자는 시간 하루 평균 3-4시간밖에 눈을 붙이지 않는 강행군이 진행되었다. 나는 범의 힘으로 산다. 제3권을 마무리하라는 대야의명을 받아 목숨을 걸고 육체의 한계를 시험하고 탐험한 기간이었다. 내 육체는 내 뜻을 받들어 가히 막강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주었다. 그런데 부려먹을 때 반드시 쉬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내가 해놓고 내가 지키지 않고 언제까지나 뒤로 미루는 것이었다. 드디어 지난 목요일 사보타주가 들어와 몸이 움직이지 않는 기미가 나타나 금요모임에 나가려면 직접 못 나간다고 통보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쉬어주었더니 오늘 토요일 아침 한결 좋아졌다. 그래서 아침을 간단하게 들고 북한산성 쪽으로 산책이나 할까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섰다가 원효봉 가는 길과 백운대 가는 갈림길에서 뜻하지 않게 발길이 백운대를 향하였다. 돌계단을 오르면서 공사를 해준 남모르는 분들의 피땀 어린 노고를 가슴으로 느끼면서 쉬엄쉬엄 가다가 폭포소리와 찌르레기 소리가 우러져내는 합창소리도 감상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래 하나, 잎새 하나, 나무 하나가 우주의 성리 그대로 압축하고 있음이 사무쳐지는 오늘이다. 유문을 지나면서 길은 더욱 가팔라졌고 심장은 더욱 부지런히 뛰기 시작하였고, 바위도 나름대로 모양과 색깔과 성질이 있어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드디어 백운대가 보이고 옆으로 인수봉과 만경대가 삼각을 이루고 있었다. 정상에 올랐다. 정상 바로 아래에 설치된 온도계를 보니 기온이 15도 정도에다가 바람마저 세차게 불어 내 백발이 백운대 정상에서 산발하며 흩날렸다. 햇수로는 30여 년 만의 일이었지만 처음으로 오른 백운대였다. 조산인 조봉산도 보이고 한강이 흘러 들어오는 물줄기,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 임진강을 만나 서해로 빠지는 오두산 통일 전망대도 보이고 가까이 남산도 보이고 멀리 간악산도 보이고 서울과 주변이 한눈에 들어왔다. 20여 년 전 평창동에 이사와 구도 행각의 대부분을 삼각산을 오르내리면서 이루어졌는데 유독 정상인 백운대만 가지 않다가 오늘 구름에 달 가듯 다녀왔다. 봄나라 도를 범님들이 삼각산 도라고 하는 마당에 오늘 그것도 성치 않는 몸을 돌보지 않고 불현듯 다녀온 까닭은 무엇일까? 센터가 수련실과 사무실을 갖추고 수련생 전용인 마일성도 보유하고 게다가 삼각산 수련원이 확정되고 제3권의 글 나는 범의 힘으로 산다가 마무리된 시점이어서 올라갈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 지금 이 글을 쓰며 혼자 생각해 본다. 2007년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다. 이제 더 이상
잘할 것은 없고 더욱 무르익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일만 남았다. 이렇게 해서 범나라 책 나는 범의 힘으로 산다 3권을 모두 읽었어요. 어저께 낭독 일조조모를 하지 못했죠. 일조조모를 하지 않고 하루를 살면 힘이 들어요. 근데 일조조모를 이렇게라도 하면 또 견딜만 합니다. 이제